안녕하세요. BNS TV 시니어 건강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사들도 놀란 시니어 건강 상식, 착각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 들면 소식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관절이 아프면 무조건 운동을 쉬어야 한다고 믿으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건강 상식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계실지도 몰라요. 저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못된 건강 상식을 진실로 믿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진료했던 72세 여성분 얘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나이 들면 적게 먹어야 한다고 하루에 한 끼만 드셨어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간단히 과일만, 저녁에만 제대로 드셨대요. 그것도 밥 한 공기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근육이 다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폐렴까지 걸리셨죠. 혈액 검사 해보니 단백질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됐어요. 알부민이라는 영양 지표가 28이었어요. 정상이 3, 5 이상이거든요. 빈혈도 심했고 비타민 D 결핍도 있었어요. 입원해서 2주 동안 영양치료 받으셨어요. 지금은 하루 3끼 잘 드시면서 건강 회복하셨어요. 체중도 5kg 늘었고 얼굴색도 좋아지셨어요. 자씨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건강하려고 소식했는데 오히려 병을 키워내요. 이런 일이 정말 흔해요.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위험한 건강 상식 착각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바로 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 착각은 나이 들면 소식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65세 이후에는 오히려 잘 먹어야 해요.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부터 매년 1%씩 줄어들어요. 60대가 되면 이미 30%가 줄어든 상태예요. 그런데 영양 섭취까지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 감소가 가속화돼요. 이걸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근감소증이 생기면 넘어지기 쉽고 골절 위험이 높아져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감염에 취약해져요. 제가 진료하는 69세 여성분 얘기를 더 자세히 해드릴게.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날씬한 몸매 유지하는 게 자랑이었어요. 60대 되면서 배가 조금 나온다고 다이어트 시작하셨어요. 아침은 사과 하나, 점심은 샐러드, 저녁은 두부 반, 뭐만 드셨어요. 하루 칼로리가 800kcal도 안 됐어요. 6개월 만에 5kg 빠졌는데 그중 3kg이 근육이었어요. 체지방 성분 검사해보니 체지방은 그대로고 근육만 빠진 거예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하고 자주 어지러워 하셨어요. 혈액 검사 해보니 빈혈도 있었어요. 지금 근육 다시 만들려고 단백질 보충하면서 운동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 번 빠진 근육 다시 만들기가 정말 어려워요. 젊은 사람은 3개월이면 되는데 70대는 1년 이상 걸려요. 실제로 71세 어떤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이 친구는 의사인데도 실수했어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아예 안 먹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에 만났는데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체력 검사해보니 악력이 20kg도 안 나왔어요. 정상 남성은 30kg 이상이거든요. 지금은 닭가슴살, 소고기, 계란 열심히 먹으면서 회복 중이에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예전 체력을 못 찾았어요. 노년기에는 체중 1kg당 단백질 12g은 먹어야 해요. 체중이 60kg이면 하루 72g이죠.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인지 아세요? 닭가슴살 한 덩이가 대략 30g이에요. 계란 하나가 6g이고요. 두부 반 모가 10g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닭가슴살 하나, 계란 2개, 두부 반 모, 생선 한 토막,
정도는 먹어야 해요. 제가 작년에 진료했던 70세 여성분은 더 극단적이었어요. 이분은 채식이 건강에 좋다는 TV 프로그램 보고 완전 채식 시작하셨어요. 고기는 물론이고 계란 우유도 안 드셨어요. 6개월 후에 병원 오셨는데 걷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검사해보니 비타민 B12 결핍증이었어요. 비타민 B12는 동물성 식품에만 있거든요. 결핍되면 빈혈 생기고 신경 손상도 와요. 실제로 이 씨는 손발이 저리고 기억력도 떨어졌대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은 고기 드시면서 건강 회복하셨어요. 비타민 B12 주사도 정기적으로 맞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아침은 꼭 드세요. 12시간 이상 공복이면 근육이 분해돼요. 제가 진료하는 68세 여성분은 아침 먹기 시작하고 체력이 좋아졌어요. 하루 종일 활력이 있대요. 점심도 든든하게 드세요. 샐러드만 먹지 마시고 밥 한 공기는 드세요. 탄수화물도 에너지원으로 필요해요. 저녁은 일찍 드시되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생선이나 두부, 계란 요리 좋아요. 간식도 드세요. 견과류나 요구르트, 치즈 좋아요. 하루 2000kcal 섭취하세요. 이게 기본이에요. 두 번째, 착각은 혈압약은 1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먹기를 꺼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제가 진료하는 66세 남성분 얘기를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분은 혈압이 160이 넘었어요. 수축기 혈압이 165, 왕기가 100이었죠. 의학적으로 이게 고혈압이에요. 즉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거부하셨어요. 대신 민간요법 시도하셨어요. 양파 좀 마시고 혈압 낮춘다는 차 드시고요. 3개월이 지났는데 혈압은 더 올라갔어요. 170을 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응급실 오셨어요. CT 찍어보니 뇌출혈이었어요. 다행히 출혈량이 적어서 생명은 건졌지만 왼쪽 팔다리가 마비됐어요. 지금은 반신마비로 재활치료 중이세요. 휠체어 없이는 이동도 못하세요. 저한테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약 좀 일찍 먹을 걸 그랬어요. 약값 아끼려다 인생을 망쳤어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반대로 성공 사례도 많아요. 68세 남성분은 혈압약 먹으면서 생활 습관을 바꾸었어요. 담배 끊고 술 줄이고 매일 1시간씩 걸었어요. 체중도 10kg 감량했어요. 1년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2년 후에는 최소 용량만 먹고 있어요. 혈압이 120대로 잘 유지되고 있죠. 제 환자 중에 67세 여성분도 비슷해요. 처음엔 혈압약 2개 먹었어요. 그런데 짜게 먹는 습관 고치고 운동 시작했어요. 김치 줄이고 국물 안 먹고 저염식 했어요. 6개월 만에 약 하나 줄였어요. 1년 후엔 한 가지 약만 먹고 있어요. 65세 여성분은 더 극적이에요. 혈압 약 3개 먹었는데 지금은 약 없이 정상 혈압 유지해요. 어떻게 했냐고요?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이었어요. 명상하고 요가하면서 마음을 다스렸어요. 혈압이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혈압약에 대한 오해가 왜 생겼을까요? 옛날에는 한 번 고혈압 진단 받으면 평생 약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생활 습관 개선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 중 30%는 약을 줄였어요. 10%는 완전히 끊었고요. 물론 조건이 있어요. 체중 감량, 규칙적인 운동, 저염식, 금연, 절주 이 5가지를 실천해야 해요. 그리고 의사와 상의하면서 천천히 줄여야 해요.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급상승해서 위험해요. 세 번째, 착각은 관절이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적절한 운동이 오히려 관절에 좋아요. 제가 작년에 진료했던 70세 남성분 얘기를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분은 무릎이 아프다고 3개월 동안 거의 안 움직였어요. 집에서 TV만 보면서 누워 계셨대요. 화장실 갈 때만 겨우 일어나셨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근육이 다 빠지고 관절이 더 굳어졌어요.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니까 관절에 부담이 더 가는 거예요. 체중도 5kg 늘었어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살이 찐 거죠. 체중 증가는 관절에 더 큰 부담을 줘요. 1kg 늘면 무릎에는 4kg의 하중이 더 가해져요. 지금은 물리치료 받으면서 운동하고 계세요. 처음엔 5분 걷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30분씩 걸어요. 다른 72세는 정반대예요. 무릎 관절염 진단받고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의사와 상의해서 운동 프로그램 짰어요. 처음엔 수중 걷기부터 시작했어요. 물 속에서는 체중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30% 정도만 무릎에 가해져요. 매일 30분씩 수영장에서 걸었어요. 3개월 후부터 지상에서도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평지만 천천히 걸었어요. 지금은 등산도 해요. 작년에 지리산 종주했대요. 의사도 놀랄 정도로 관절 상태가 좋아졌어요. 운동이 왜 관절에 좋을까요? 첫째, 근육이 강해져요. 관절 주변 근육이 튼튼하면 충격을 흡수해요. 관절 부담이 줄어들죠. 둘째, 관절의 순환이 좋아져요. 움직여야 관절액이 영양분을 공급해요. 안 움직이면 관절이 말라요. 셋째, 체중 관리가 돼요. 운동하면 체중이 줄어서 관절 부담이 줄어요. 넷째, 뼈가 튼튼해져요. 운동하면 골밀도가 증가해요. 다공증 예방에도 좋아요. 제가 진료하는 69세 여성분은 수중 운동으로 기적을 경험했어요. 무릎 연골이 거의 없어서 인공관절 수술 권유 받았어요. 그런데 수술 전에 수중 운동에 보기로 했어요. 매일 1시간씩 아쿠아로빅 했어요. 6개월 후 MRI 찍어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연골 재생은 안 됐지만 주변 조직이 튼튼해졌어요. 통증이 80% 줄었어요. 지금은 수술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정말 놀라운 케이스예요. 관절 운동할 때 주의 사항이 있어요. 첫째, 준비 운동 충분히 하세요. 관절과 근육을 풀어줘야 해요. 10분 이상 스트레칭 하세요. 둘째, 강도는 천천히 높이세요. 처음부터 무리하면 더 다쳐요. 일주일 단위로 조금씩 늘리세요. 셋째, 통증이 심하면 쉬세요. 운동 후 2시간 이상 아프면 강도를 줄이세요. 넷째, 적절한 운동 선택하세요. 수영, 자전거, 걷기가 좋아요. 달리기는 충격이 커서 조심해야 해요. 다섯째, 운동 후 얼음찜질 하세요. 염증과 부종을 줄여줘요. 15분 정도가 적당해요. 네 번째, 착각은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노년기에도 7에서 8시간은 자야 해요. 수면 부족은 치매 위험을 높여요. 제가 진료했던 71세 남성분 얘기를 자세히 해드릴게. 이분은 하루 4시간만 주무셨어요. 새벽 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셨대요. 나이 들어서 잠이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셨죠. 낮에 졸려도 참았어요. 자면 밤에 못 잔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아내 이름도 깜빡깜빡하고 약속도 자주 잊어버렸어요. 우울증도 왔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셨대요. 가족들이 치매 초기인가 걱정해서 병원 데려왔어요. 검사해보니 치매는 아니었어요. 수면 부족이 원인이었어요. 수면다원 검사해보니 수면의 질이 매우 나빴어요. 깊은 잠을 거의 못 자고 있었어요.
수면 클리닉에서 치료받기 시작했어요. 수면 위생 교육받고 인지 행동 치료했어요. 필요할 때는 수면제도 사용했어요. 지금은 7시간씩 푹 주무세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사라졌어요.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69세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이분은 불면증으로 10년 넘게 고생했어요. 수면제는 중독될까봐 안 먹었대요. 대신 술을 마시면서 잠들었어요. 그런데 술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깊은 잠을 방해하거든요. 결국 알코올 의존증까지 생겼어요. 지금은 수면제 적절히 사용하면서 치료 중이에요. 술도 끊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어요. 왜 노년기 수면이 중요할까요? 첫째, 뇌 건강과 직결돼요. 잠잘 때 뇌의 노폐물이 청소되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치매 유발 물질이 제거되어 수면 부족하면 이게 쌓여서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둘째, 면역력과 관련이 있어요. 잠을 잘 자야 면역 세포가 활성화돼요. 수면 부족하면 감기도 잘 걸려요. 셋째,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줘요. 성장 호르몬은 잠잘 때 나와요. 이게 근육 재생과 회복에 필요해요. 넷째, 정신 건강에 중요해요. 수면 부족하면 우울증, 불안증 위험이 높아져요. 인지 기능도 떨어져요. 다섯째, 심혈관 건강과 관련 있어요. 수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요. 심장병, 뇌졸중 위험도 증가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수면 개선법이에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 지키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너무 오래 자면 밤에 못 자요.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 자지 마세요. 셋째, 카페인 섭취 줄이세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이 6시간 이상 영향을 줘요. 넷째, 저녁에 과식하지 마세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먹지 마세요. 배가 부르면 숙면 방해돼요. 다섯째, 침실 환경 개선하세요.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2도가 적당해요. 여섯째, 스마트폰, TV 멀리 하세요. 블루 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끄세요. 일곱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하지만 잠들기 3시간 전에는 하지 마세요. 운동 직후에는 각성 상태가 돼요. 여덟째, 따뜻한 목욕 도움돼요.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물에 목욕하세요. 체온이 떨어지면서 졸음이 와요. 아홉째, 이완요법 활용하세요. 명상, 심호흡, 점진적 근육이완법 좋아요. 스트레스 줄이고 긴장 풀어줘요. 10번째,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 받으세요. 3개월 이상 불면증 지속되면 병원 가세요. 수면제도 적절히 사용하면 도움돼요. 5번째 착각은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낮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에요. 너무 낮으면 오히려 위험해요. 제가 작년에 진료했던 73세 여성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극단적인 저지방 식단을 하셨어요. 버터, 치즈, 계란, 노른자, 고기 다 끊으셨어요. 기름에 볶은 음식도 안 드셨어요. 6개월 후 검사해보니 총 콜레스테롤이 130이었어요. 정상 범위는 200 이하인데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아무 이유 없이 슬프고 의욕이 없어졌대요. 기억력도 떨어졌어요. 방금 한 얘기도 기억 못 하셨어요? 피부도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해졌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뇌의 25%가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도 필요하고요.
호르몬 생산에도 필수적이에요. 비타민 D 합성에도 필요해요. 세포막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낮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박 씨는 지금 적절히 지방 섭취하면서 콜레스테롤 180 유지하고 있어요. 우울증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회복됐어요. 제 환자 중에 68세 남성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이분은 콜레스테롤 약을 과다 복용하셨어요. 의사가 처방한 용량의 2배를 드셨어요. 빨리 낮추고 싶으셨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심한 근육통이 생겼어요. 팔다리가 쑤시고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어요. 근육이 녹아서 신장으로 가는 거예요. 심하면 심부전증까지 올 수 있어요. 지금은 용량 조절해서 정상적으로 복용 중이에요. 그럼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적정 수준 유지가 중요해요. 총 콜레스테롤 150에서 200이 적당해요.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안 좋아요. 둘째, 좋은 콜레스테롤 높이세요. HDL 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좋아요. 운동하면 올라가요. 셋째, 나쁜 콜레스테롤 관리하세요. LDL 콜레스테롤은 130 이하로 유지하세요. 포화지방 줄이고 트랜스지방 피하세요. 넷째, 중성지방도 확인하세요. 150 이하로 유지해야 해요. 술 줄이고 단순당 줄이세요. 다섯째, 균형 잡힌 식사하세요. 극단적인 저지방 식단은 피하세요. 좋은 지방은 적절히 섭취하세요. 올리브유, 견과류, 아보카도, 생선 좋아요. 여섯 번째, 착각은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해로워요. 제가 진료하는 66세 여성분 얘기를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 분은 비타민 C를 하루에 5,000mg씩 드셨어요. 감기 예방에 좋다고 들으셨대요. 비타민 C 분말을 사서 물에 타 드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 3번 나눠서요. 6개월 후에 옆구리가 아파서 병원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신장 결석이었어요. 비타민 C 과다 복용이 원인이었어요. 비타민 C가 체내에서 옥살산으로 변해요. 이게 칼슘과 결합해서 결석을 만드는 거예요. 결석 제거 시술 받고 지금은 적정량만 드시고 있어요. 하루 1000mg 이하로요. 70세는 더 심각했어요. 비타민 보충제를 10가지나 먹었어요. 종합 비타민,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B군,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아침에 한 움큼씩 먹었대요. 그런데 간 수치가 올라갔어요. 지용성 비타민 과다 복용이 원인이었어요. 비타민은 지용성이라 체내에 축적되어 과다 복용하면 간 손상 올 수 있어요. 지금은 종합 비타민 하나만 먹고 있어요.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비타민 D 과다 복용도 위험해요. 제가 작년에 진료했던 67세 남성분은 비타민 D를 하루 많이 드셨어요. 골다공증 예방한다고요. 3개월 후 검사해보니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150이었어요. 정상은 30에서 100이거든요. 코칼슘 혈증이 생겼어요. 구토, 변비, 의식 저하까지 왔어요. 입원 치료받고 지금은 적정 양만 복용 중이에요. 그럼 비타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음식으로 섭취가 우선이에요. 균형 잡힌 식사하면 대부분 충족돼요. 보충제는 부족한 부분만 보충하세요. 둘째, 혈액 검사로 확인하세요. 비타민 D, BC, B엽산 같은 건 검사 가능해요. 부족한 것만 보충하세요. 셋째, 적정 용량 지키세요. 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제품에 표시된 용량 지키세요. 넷째, 복용 시간 지키세요. 지용성 비타민은 식사와 함께 수용성 비타민은 공복에도 괜찮아요. 다섯째, 상호작용 주의하세요.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의사와 상의하고 복용하세요. 일곱 번째,
착각은 건강기능식품이 약보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진료했던 69세 여성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건강기능식품을 정말 많이 드셨어요. 홍삼, 녹용, 프로폴리스, 상황버섯, 차가버섯, 밀크시슬, 코엔자임 그 유십글루코사민, 오메가3 유산균 하루에 먹는 알약이 30개가 넘었어요. 건강기능식품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피로감이 심해지고 소화도 안 됐어요. 검사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의 3배였어요. 약인성 간염이었어요. 건강기능식품도 간에서 대사되거든요.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이 가요. 다 끊고 3개월 후에야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의사와 상의해서 2가지만 드시고 있어요. 제 환자 중에 71세 남성분은 더 위험한 경험을 했어요. 이분은 와파린이라는 혈전 예방약을 드시는데 은행잎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을 같이 드셨어요. 혈액순환에 좋다고 들으셨대요. 그런데 코피가 자주 나고 멍이 잘 들었어요. 검사해보니 혈액응고 수치가 너무 낮았어요. 은행잎 추출물이 와파린 효과를 증폭시킨 거예요. 출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어요. 즉시 은행잎 추출물 중단하고 와파린 용량 조절했어요. 건강기능식품이 왜 위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분이 불명확해요. 약은 성분과 용량이 정확한데 건강기능식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둘째, 품질 관리가 덜 엄격해요. 약은 엄격한 기준으로 생산되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상대적으로 느슨해요. 셋째, 상호작용 연구가 부족해요. 약물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넷째, 과대 광고가 많아요.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 효과는 검증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8번째, 착각은 나이 들면 살 빠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질병의 신호예요. 제가 작년에 진료했던 72세 남성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3개월 만에 8kg이 빠졌어요. 다이어트도 안 했고 식사량도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뱃살이 빠진다고요. 그런데 피로감이 심해지고 목이 자주 말랐어요. 화장실도 자주 가고요. 검사해보니 당뇨병이었어요. 공복 혈당이 250이 넘었어요. 당화 혈색소는 11이었고요. 인슐린 분비가 거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동안 높은 혈당 때문에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살이 빠진 거죠. 지금은 인슐린 치료 받으면서 혈당 조절 중이에요. 체중도 다시 회복했고요. 제 친구 김철 70세는 더 심각한 경우였어요. 6개월 만에 10kg 빠졌어요. 속이 좀 불편하긴 했지만 큰 문제 없다고 생각했대요. 나이 들어서 입맛이 없나 했죠. 그런데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왔어요. 대장 내시경 했더니 대장암이었어요. 다행히 이겨서 수술로 제거했어요. 항암 치료 받고 지금은 완치 판정 받았어요.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의 원인은 다양해요. 암, 당뇨병, 갑상선 질환, 우울증, 치매, 소화기 질환, 약물 부작용 등등 6개월 내 체중의 5% 이상 빠지면 검사 받으세요. 60kg이면 3kg이에요. 노년기 적정 체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BMI 23에서 25가 적당해요. 키 165cm면 63에서 68kg, 키 160cm면 59에서 64kg 너무 마르면 면역력 떨어지고 골절 위험 높아요. 너무 뚱뚱하면 관절 부담되고 성인병 위험 높아요. 제가 진료하는 68세 여성분은 BMI 20이었어요. 너무 말라서 자주 아프셨어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폐렴도 2번이나 걸렸어요. 영양 상담 받고 체중 5kg 늘렸어요.
지금은 BMI 23 유지하면서 건강해지셨어요. 아홉 번째, 착각은 치매는 예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해요. 40% 정도는 예방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진료하는 75세 여성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치매셨어요. 70세에 발병해서 10년 투병하다 돌아가셨죠. 본인도 치매에 걸릴까봐 너무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을 시작했어요. 매일 신문 읽고 일기 쓰기 일주일에 3번 이상 친구 만나기 새로운 것 배우기로 영어 공부 시작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 지중해식 식단으로 식사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75세인데 인지 기능 검사에서 60대 수준이 나와요. 기억력도 좋고 판단력도 명확해요. 의사인 저보다 더 똑똑하신 것 같아요. 73세도 비슷한 경우예요. 이 어르신은 은퇴 후 우울하고 무기력했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지냈대요. 그러다 치매 예방 강의 듣고 충격받았어요. 이대로 가면 치매에 걸릴 것 같았대요. 그래서 바둑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재미를 느꼈어요. 지금은 아마 3단 위예요. 바둑 대회도 나가고 제자도 가르쳐요. 머리 쓰니까 기억력이 오히려 좋아졌대요. 젊은 사람들이랑 대국해도 이긴대요. 치매 예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뇌를 계속 사용하세요. 독서, 퍼즐, 바둑, 장기, 화투, 새로운 것 배우기,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일기 쓰기, 편지 쓰기. 둘째, 사회 활동 유지하세요. 혼자 있으면 뇌가 퇴화해요. 친구 만나고 모임 참여하고 자원봉사하세요. 셋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유산소 운동이 특히 좋아요. 혈액순환 개선되고 뇌세포 생성 촉진돼요. 넷째, 건강한 식단 유지하세요. 지중해식 식단이 치매 예방에 좋아요. 생선, 채소, 과일, 견과류, 올리브유. 다섯째, 충분한 수면 취하세요. 수면 중에 뇌의 노폐물이 청소돼요. 7에서 8시간은 자야 해요. 여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뇌 세포를 손상시켜요. 명상, 요가, 심호흡으로 관리하세요. 일곱 번째, 청력, 시력 관리하세요. 난청과 시력 저하가 치매 위험 높여요. 보청기, 안경 적절히 사용하세요. 여덟 번째, 만성 질환 관리하세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 중요해요. 이런 질환이 뇌혈관 손상시켜요. 아홉 번째, 금연 절주하세요. 흡연은 치매 위험 2배 높여요. 과음도 뇌세포 손상시켜요. 11번째, 우울증 치료하세요. 우울증이 치매 위험 높여요.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세요. 12번째, 착각은 노인은 운동하다 다치기 쉬우니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조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안 하면 더 위험해요. 운동 안 하면 근육이 빠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져요. 74세 여성분 얘기를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 분은 넘어질까봐 운동을 아예 안 하셨어요. 계단도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만 이용했어요. 외출도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집에서도 조심조심 움직였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근력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다리 근육이 빠져서 휘청거렸어요. 균형 감각도 떨어졌어요. 결국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졌어요. 고관절 골절로 수술 받았어요. 6개월간 재활 치료 받았어요. 지금은 운동의 중요성 절실히 깨달았대요. 매일 근력 운동하고 계세요. 72세는 정반대예요. 이 분은 매일 근력 운동해요. 아령 들기, 스쿼트, 플랭크. 처음엔 1kg 아령도 무거웠대요. 지금은 5kg도 걷는데요. 작년에 등산 갔는데 30대 젊은이가 힘들어 했어요. 오히려 이 친구가 배낭 들어줬대요. 근력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낙상이 왜 위험한지 아세요?
65세 이상 사망 원인 중 낙상이 5위예요.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되면 1년 내 사망률이 20%예요. 그런데 근력 운동하면 낙상 위험이 40% 줄어요.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반사신경이 빨라져요. 넘어져도 큰 부상 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안전한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본인 체력에 맞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무리하면 다쳐요. 천천히 강도 높여가세요. 둘째,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 꼭 하세요. 근육과 관절을 풀어줘야 부상 예방되어 10분 이상 스트레칭 하세요. 셋째, 올바른 자세로 운동하세요. 잘못된 자세는 부상 위험 높여요. 처음엔 전문가 지도 받으세요. 넷째, 적절한 운동 도구 사용하세요. 미끄럼 방지 운동화 착용, 요가 매트 사용, 필요하면 보조기구 활용. 다섯째, 운동 파트너 만드세요. 혼자보다 함께하면 안전해요. 서로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어요. 여섯째, 통증 있으면 쉬세요.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무시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져요. 일곱째, 수분 섭취 충분히 하세요. 탈수되면 어지럽고 넘어지기 쉬워요. 운동 전으로 물 마시세요. 여덟째, 날씨 확인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실내 운동하세요. 빙판길 조심하고 미끄러운 곳 피하세요. 아홉 번째, 정기적으로 체력 검사하세요. 근력 균형 감각 유연성 체크, 부족한 부분 집중 개선. 열째, 즐겁게 운동하세요. 억지로 하면 오래 못 가요. 좋아하는 운동 찾아서 즐기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이런 잘못된 건강 상식들이 왜 퍼졌을까요? 첫째, 시대가 변했는데 정보가 안 변했어요. 50년 전 상식을 지금도 믿고 있어요. 의학은 계속 발전하는데 말이죠. 둘째, 인터넷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검증 안 된 정보가 진실처럼 퍼져요. 전문가 확인 없이 믿으면 위험해요. 셋째, 개인차를 무시해요. 남에게 좋은 게 나에게도 좋은 건 아니에요. 체질, 병력, 복용, 약물 다 달라요. 넷째, 극단적인 사례만 부각돼요.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켜요. 대부분은 평범한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다섯째, 상업적 목적의 과대 광고예요. 건강기능식품 팔려고 과장해요. 의학적 근거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올바른 정보를 얻을까요? 첫째, 의사와 상담하세요. 인터넷보다 전문가 의견이 정확해요. 궁금한 건 꼭 물어보세요. 둘째, 극단적인 방법 피하세요. 갑자기 바꾸면 몸이 적응 못해요. 천천히 조금씩 개선하세요. 셋째, 과학적 근거 확인하세요. 연구 결과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문 학회 가이드라인 참고하세요. 넷째, 본인 몸 상태 정확히 파악하세요. 정기 검진으로 건강 상태 확인, 수치로 객관적 평가. 다섯째, 꾸준함이 중요해요. 하루아침에 건강해지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40년간 의사 생활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건강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정기 검진, 이 5가지만 잘 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착각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 나이 들어도 잘 먹어야 해요. 소식보다 영양 섭취가 중요해요. 둘, 혈압약 필요하면 먹어야 해요. 생활 습관 개선하면 줄일 수 있어요. 셋, 관절 아파도 적절한 운동 필요해요. 운동이 최고의 치료제예요. 넷, 노년기에도 7에서 8시간 수면 필요해요. 수면 부족은 치매 위험 높여요. 다섯, 콜레스테롤 적정 수준 유지해요. 너무 낮으면 뇌 기능 저하돼요. 여섯, 비타민 과다 복용 위험해요. 적정 양만 복용하세요. 일곱, 건강기능식품 만능 아니에요. 약물 상호작용 주의하세요. 여덟, 체중 감소 주의해요. 질병의 신호일 수 있어요. 아홉, 치매는 예방 가능해요. 생활 습관으로 40% 예방. 열, 운동은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요. 근력 운동으로 낙상 예방.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잘못된 상식 하나가 건강을 망칠 수 있어요. 정확한 정보로 건강 지키세요. 저도 매일 공부하고 있어요. 의학은 계속 발전하니까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 만들어요. 건강한 100세 시대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BNS TV 시니어 건강 상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 젊게, 내일은 더 활기차게. 조용히 불러보는 그 이름 아직도 내 맘에 살아있는 그대 함께한 날들이 빛이 되어 내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주네 늘 고마워 내 사랑 내 곁에 있어준 시간들 멀리 떠나 있어도 내 마음은 그대와 함께해 웃음 속에 남아있는 기억들 눈물 속에 피어나는 그리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여 그대는 영원히 내 사랑이라 늘 고마워 내 사랑 내 곁에 있어준 시간들 멀리 떠나 있어도 내 마음은 그대와 함께해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아 그대의 사랑이 나를 지켜줘
스며지는 먼지들도 춤을